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이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한 마을이었다.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도시 괴담일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휑했다. 한때 번성했을 것 같은 오래된 건물들이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마을 중심에 있는 유일한 숙소, 오래된 한옥에 묵기로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도착하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긴장감보다는 더 많은 호기심이 생겼다. 해가 지고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방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무심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라는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하나가 해진 어둠 속 마을을 탐험하자고 제안하자 다들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우리는 플래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마을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기묘한 정적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둡게 내려앉은 길을 따라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었다. 폐교라 그런지 문이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교정 안으로 발을 들였다. 학교 건물 안은 우리를 반갑지 않게 맞이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거미줄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교실 하나하나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교실 의자로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조용히 발을 끄는 소리 같았다. 무서움에 신경이 곤두섰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복도 끝에는 특별실로 보이는 문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자 우리는 그곳에 수십 개의 작은 아이들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놀라서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다. 그대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겁이 난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그곳을 나서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와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우리 5명이 맞지? 라고 묻는 순간 나는 등 뒤로 한기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분명 우리는 넷이었는데 5명이라니. 희미한 달빛 아래 우리 중 누군가의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우리 모두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둘러 숙소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혼란스러웠지만 주인 아주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주머니는 차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학교에는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떠나지 못한 아이들이 아직 그곳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로도 5번째 그림자의 정체를 잊을 수가 없었다. 마을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난 지금도 가끔은 그때의 한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각각의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그날 밤의 경험이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어릴 적에 대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미스터리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소나무 숲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귀신의 숲이라고 불렀고 해가 지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금기시 되었죠. 어느 날 중학교 친구들과 용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하고 해가 지기 직전에 그 숲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숲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모두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우리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이상하게 불어왔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 중 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가는 거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숲의 길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었습니다. 우리는 웃고 떠들며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나뭇가지 사이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뒤를 돌아보며 괜히 서로를 겁주려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 중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거 봐. 모두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낮은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듯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죠. 호기심에 사로잡힌 우리는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불빛에 가까워질수록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치 슬픈 자장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목소리는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우리 5명은 멈춰서서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숲속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자아냈고 우리의 심장을 걷잡을 수없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문간으로 다가가자 불빛은 더욱 뚜렷해졌고 그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짓더니 다시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상황이었죠. 그때 갑자기 여인이 사라지고 대신 초가집 내부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겨진 무언가가 문 밖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한 친구가 먼저 소리쳤고 모두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우리 주위의 숲은 끝없이 맞물렸고 어둠은 짙어져만 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뒤쫓아왔고 우리는 그것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거의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침내 숲의 끝이 보였고 우리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쉽게 잊을 수 없었고 우리는 그 후로 다시는 그 숲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귀신의 숲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말해주려 해도 좀처럼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의 비밀을 엿본 대가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죠. 그 숲의 진실은 결국 아무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두려움을 선사하곤 하죠. 이제 한번 상상 속 이야기로 깊은 밤에 떠도는 끔찍한 공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검은 숲 속에는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숲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은은한 나무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인 수미는 도시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휴식을 취하고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만족해하며 머물 계획이었지만 호기심 많은 수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검은 숲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수미는 밤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던 밤이었습니다. 숲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수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곳에는 오래되고 낡은 작은 신사가 있었고 신사 앞에는 사람 모양의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나무 조각이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신이라며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사 안으로 들어섭니다. 신사 내부는 그야말로 폐허와 같아 보였고 나무 기둥들에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미는 갑작스럽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 그의 등에 닿은 것은 한 손이었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쁜 느낌을 떠나보내기 위해 수미는 급히 신사를 빠져나오지만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미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속 모습은 수민이 아닌 것처럼 변해갑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채 자신을 비웃듯 바라보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수미는 이 기괴한 사건이 검은 숲의 신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할머니와 마을 어른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놀란 어른들은 즉시 나무 수호신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며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수민에게 밀랍 인형 하나를 쥐어주고 그 인형 주변에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을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마을의 남은 밤 시간은 기이한 의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은밀하게 세워진 제단과 어른들의 중얼거림 그리고 불꽃이 타오르는 사이 수민이 쥔 밀랍 인형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윽고 이상했던 거울 속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수민은 늘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야 했습니다. 검은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곳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과 기괴한 사건은 이렇게 현대의 이야기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검은 숲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진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는 여행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검은 숲은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깊고도 아득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밤이 되면 여전히 검은 숲을 가리키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곳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